파일에 줄리가 나오나 봐요. 순간 기자 눈빛이 나오는 걸 저는 봤습니다. 놀라요. 방송 중에 취재 열기야. 전화 그 엑스파일은 어떻게 파쇄한 게 맞죠? 믿으라고요 좀 제발. 나 이 얘기를 내 앵무새예요 내가? 파쇄했다고. 나 안에 갈래. 네, 소장님 그 소문 돌던데 대권 주자들 엑스파일 다 갖고 있다고. 어떤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네. 이재명 엑스파일 있는데 좀 드릴까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지 말라고. 이렇게 엑스파일 하면 지금 치가 떨린다고.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준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오늘은 막전 막후의 형님들 나오셨는데요. 자, 먼저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많이 바빠요. 저요? 예, 많은 크게 바쁘지 방송들도 않습니다. 하고. 방송은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살아보니까 정치하다 보니까 인지도 말고는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학원비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불러주는 곳이면 전국할 때 어디나 굴하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010입니다. 자, 시사평론가인데 본인이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살이 조금 빠지신, 아니 많이 빠지신 공감과 논쟁 정치센터 장성철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한 거 반갑습니다. 맞아요? 그럼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언급이 많이 됐어요. 제가 뭐 대충 생각해 보니까 한 200번 정도 언급이 됐거든요. 장성철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제 이름이 주어로 기사가 나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네. 어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못했다면 아주 이번에 멘탈이 탈탈 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견딜만 합니다. 그나저나 그 엑스파일은 어떻게 파쇄한 게 맞아요? 믿으라고요 좀 제발. 나 이 얘기 내 앵무새예요 내가? 파쇄했다고. 아니 근데 저기 김민주 기자님도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진짜 파쇄했어요? 했는데요? 그럼 그 사진 찍어서 보내주실래요? 보내줄게요. 그거 어디다 버렸어요? 민주 앞에 소각장에 불타고 있어요. 그랬더니 소각장 사진도 찍어 보내달래 나보고. 파쇄했다고. 파쇄. 아니 알겠어요. 했다고. 요즘 같은 이 온라인 시대에 IT 시대에 파쇄가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파쇄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 모든 걸 다 없앴다. 아니 그냥 그 깨부수는 건데 그게 강한 저의 표현이고 제가 박박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고 저희 집 앞이 진짜 소각장이거든요. 네. 네. 소각장 들어간 거 제가 확인하고 사진 찍어놨습니까? 안 찍었다고요. 그거는 좀 믿으라고요. 안 믿어지긴 한데 어쨌든 뭐 네. 저희 나 안에 갈래. 막전 막후에서는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장성철 소장 덕분에 안 그래도 바쁜데 더 바빠지신 분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전 막후의 팩트체커 김민주 OBS 정치부 기자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스파일 정말 보고 싶었죠, 기자로서. 네. 그리고 안 믿었죠. 찢은 걸? 그래서 파쇄된 증거라도 보여달라고 했다면서요. 기자 정신이 상당히 대단한데 어떻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걸 다 봤을까요? 어떨까요? 그 못 봤다고 하시는 건지 진짜 안 본 건지 모르겠지만 다 못 보셨다고 말씀들은 하세요.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문건은 못 보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저한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하면서 많이 보내주셨는데 거기에는 한 건도 같은 게 없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제가 본 건 아니겠죠? 그렇죠. 82페이지짜리. 아유, 그건 추천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네. 영 아니네요, 저는요. 아니.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온 셈입니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당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비판의 메시지는 잠시 자제하실 것을. 비빔밥에 아직 빠진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민간이 만듭니다. 국민들이 오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정치 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저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모습밖에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근데 우리 김민주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윤봉길 기념관에.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받은 느낌이라든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반문 메시지는 정말 확실했다. 워낙 직설학법에 뭐 강단 있는 모습 이런 것만 많이 봤었어가지고 네. 기대하기도 했고요. 근데 실제 그랬고 상식을 무시한 뭐 소주성, 시장과 싸운 주택 정책 네. 그걸 다 읊었어요.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이권 카르텔, 권력 사유화, 부패 완판 대한민국, 네. 빼앗긴 주권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톤을 알겠는데 정치적 중립이 가장 요구되는 뭐 직전 사정기관의 최고위 공직자가 그러면 대권으로 직행하는 그 이유와는 좀 연결이 안 돼서 출마 선언문에도 없고 해서 여쭤봤어요. 대통령이 그러면 왜 윤석열이어야 하는가? 그건 누가 여쭤봤습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직접 김민주 기자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네. 김민주 기자입니다. 현 시점에 왜 꼭 많은 후보들 가운데 대통령이 윤석열이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지세가 유지되지 않아도 정권 교체에 이바지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야인으로 돌아가실 생각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네네. 누구라도 했어야 되는데 OBS의 김민주 기자가 한 겁니다. 네. 그게 사실은 정말 궁금해서 선언문에 없어서 여쭤본 건데 지지를 호소해달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말하면 선거법 위반될 것 같다. OBS 우리 기자님 말씀을 그대로 답을 하다가는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으시다가 이제 결국 답변을 하셨는데 네.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제가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불확실한 메시지였습니다. 모호했어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전원 정치 논란, 그 소통 부재 논란은 이거는 해소하려는 노력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이 40분 정도였는데 끝에 이제 뭐 끝내려고 하니까 한두 개 더 받으시죠 해가지고 이제 네. 10분 정도 더 길어졌고요. 어허.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들과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니까 끝나고 남아주시면 좋겠다 해서 실제로 끝나고서 한 100명 가까운 취재진과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 뭐 부패 완판 이런 얘기 했는데 아마 이번 정치 참여 선언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이게 설명이 됐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예. 지지율에 숟가락을 얹겠다. 그거 대답 한마디 한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저는 짧게 그렇게 드린 말씀은 거죠. 못 드렸지만 예. 짧게 줄이면 국민들의 성원, 이거 될 것 같은데 하고 나온 상황 외에는 나머지는 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예.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들이 다 다른데 이게 정치 참여 선언인지 대권 출마 선언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그리고 또 굳이 나중에 구분했다면서요. 오늘은 장치를 참여했을 뿐이고 대권 출마 선언은 아니다. 네. 그럼 대권 출마 선언도 아닌데 뭐 이렇게 요란하게 했대요? 정치를 참여하려면 그냥 자기가 정당인이라 생각하고 어디 입당을 하든가 정치를 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정치 참여 선언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았다. 뭐 질의응답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본인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대권 도전 선언으로 보기엔 턱도 없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 참여라고 말하고 네. 우리가 대권 출마라고 읽으면 되죠. 그쪽 캠프에서는 자 2단계 스텝별로 할 거야. 이번에는 정치한다 그러고 민심을 다 보듬은 다음에 대권 출마할 거야. 이런 형식적인 스텝을 밟아 나가려고 하는 건데 무의미해 보여요. 어제 기사 나오는 거 밑에 다 보니까 대권 출마 선언이라고 이미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구별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없었던 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선언문하고 일문일답에서 없었던 것은 감동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동이 없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분은 감동을 안 줘도 돼요. 그냥 국민을 설득하면 돼요. 저 문재인 정권 나쁜 정권이에요. 설득하면 되는데 지도자가 되겠다거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은 국민을 감동시켜야 돼요. 어느 감동을 좀 느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부족한 선언이었다라고 좀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에서 그 몇몇 발언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 기억나는 게 이 죽창가라는 죽창가 표현을 표현이었거든요. 썼어요. 예. 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의 특성과도 굉장히 좀 맞지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라는 것까지는 뭐 알겠는데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SNS에 조국 전 장관이 죽창가 쓴 적이 있어요. 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쓸 것이다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 자주 보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죽창가를 유튜브를 검색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들었어요. 내용이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분 혹시 속으로는 인민군 무슨 인민재판 죽창 이런 거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마요. 동학 농민혁명에서 네. 나오는 죽창가이고 이 일본군의 조총에 맞서는 죽창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후예인 거기에 이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에 가서 죽창가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일본이 잘했고 한국이 잘못 판단했다. 이 한일 관계 파탄은 엄밀히 따지면 아베 총리가 나 너희랑 무역 거래 안 할 거야. 반도체 우리 없으면 못 만들지. 그렇죠. 라고 하면서 시작된 건데 이런 역사적 맥락에 대한 파악이 없었다는 게 되게 안타깝고 근데 동시에 제가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마 우리 윤 총장께서 우리 OBS 방송을 보시고 막전 막후를 이제 본다는 소문을 제가 들은 바가 예, 예. 진짜 있습니다. 이게 왜 들은 그러냐면 바가 있어요. 예. 이거 제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증거를 좀 대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회견문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제사회는 인권과 법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핵심 첨단 기술과 산업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 저번에 OBS에서 지난 막전 막후 시간에 D10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거치면 D10으로 바꿔. G7에서 D10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올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중요해지는데 이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나라로 호주, 한국, 인도를 꼽은 겁니다. 이 나라들이 기술 협력 관련돼서 서로 한 묶음에서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근데 이제 상충한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D10으로 가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우리나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미국, 이 서방 국가들이 더 이상 일본하고 거래가 어렵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요즘 일본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한국을 고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D10 얘기와 친일은 양립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두 가지 얘기를 섞어서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좋은 그룹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본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분 따로 이 외교관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분 따로 돼 있는데 이게 하나로 본인의 생각으로 아직 녹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 내년 3월까지 한 뭐 6,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런 기간 동안 우리 윤 총장 이 과외가 다 끝나실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합쳐져야 되는데 맥락이 달라져 버렸어요. 죽창가도 이게 좀 부적절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의아스러웠던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항일 운동의 상징이잖아요. 거기서 그걸 왜 할까요? 항일 운동의 상징인데 거기서 일본과 외교적인 그랜드 바게닝을 얘기하셨어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그 한일 간의 이런 안보 협력이라든가 또 경제 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문제를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게 좀 뭔가 좀 컨셉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딴 데서 하죠 딴 데서 그냥. 하지. 그래서 전쟁 기념관 같은 데서 하든지.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컨셉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창가 뭐 이런 것들 뭐 외교적인 원칙론적인 얘기하신 거는 전 잘못됐다고 안 봐요. 네. 하지만 좀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저분이 과연 그동안 공부를 했느냐라는 의구심을 우리가 자꾸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실패작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얼마 전에 지금 엑스파일 관련해서 이 부인이죠 김건희 씨가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나 아니라고. 파일을 봤잖아요. 네. 파쇄를 했지만 기억하고 어떻게 있으니까. 기억은 되죠. 잊어버렸어요. 기억도 파쇄하시지 않으셨어요? 기억은 파쇄할 수가 없죠. 가물가물한데 저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실수 같아요. 실수 같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애 대변인 더 잘 아시겠지만 네. 본인이 저렇게 줄리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줄리? 네. 그럼 그게 자꾸 입에 오르내릴 거 아니에요. 회자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자체가 안 좋은 것 같고 너무 부인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만약에 어떤 증거나 증언이 나오면 이거는 치명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언론 매체가 윤석열 총장을 도와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뭐 거대한 뭐 음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덫에 걸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뭐 탐사 보도를 목표로 한 매체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 최순실 때도 굉장히 활약을 했던 분이 대표로 계신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내용 자체는 저는 지금 같은 의견인데요. 이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가 기본이거든요. 코끼리 말을 하면 안 돼요. 코끼리라고 말하면 이러고 저러고 다 코끼리 생각만 나는데
여기 지금 내용에 보니까 강남 유흥주점의 접객원이었다는 소문에 대해서 자기는 준리할 시간도 없었다라고 해서 이 고유명사를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준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야말로 이 관련 대응팀이 언론 대응팀이 준비를 해서 인터뷰를 좀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남편의 기자회견하는 당일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여과 없이 했다는 것,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는 있는데 네. 글쎄요, 이게 전 뭐 그래서 이런 의혹으로 대통령이 정해주고 이런 문제는 뭐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니겠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이렇게 말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글쎄요, 캠프의 대응으로서는 전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모로 이 메시지 관리가 이 윤석열 캠프 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윤석열 전 총장이 하는 얘기와 또 이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또 상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파일 문제에 있어서 보지 않았다, 파쇄했다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또 거기에 등장하는 의혹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인하는 모습이 좀 부딪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예, 왜 자꾸 저한테 이거는 담당이시잖아요. 우리는 엑스파일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MC 장원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윤석열 총장은 나는 안 봤어라고 했는데 그 부인께서는 다 봤다. 보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과연 뭘까? 이 부분은 어쨌든 분명히 언론과 여당에서 의혹을 해명해라라고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좀 모든 것을 다 아마 털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하고 해명하라고 요구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제대로 된 해명하지 못하면 되게 치명적이 될 것 같다고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계속. 그래서 준비 잘하고 대응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패차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보니까 석사학위 2개도 받으시고 박사학위 받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오셨다고 하시는데 왜 삼성전자는 전세권을 설정해서 7억 원씩 빌려줬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정치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이재명 지사 말처럼 벌거벗고 대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파일에 줄리가 나오나 봐요. 아까 자세한 줄리를 내용은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아니요. 어제 얘기를 몰랐거든요. 하셨잖아요.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셨다. 하셨다고 얘기했으니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윤석열 총장이? 부인이. 근데 부인이 그 육성과 그 워딩 내용 자체를 법적 대응하겠다, 사용하지 말라면 아무튼 그러기도. 이게 본인 입으로 일찍 얘기를 나- 하셨으니까 우린 보도가 이렇게 얘기할 수 됐으니까. 있잖아요. 그 네. 본인이 아니라는데요 하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잘못된 순간 거죠. 기자 눈빛이 나오는 걸 저는 봤어요. 놀랐습니다. 저는 방송 중에 예. 취재하는 장면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방송 중에 취재 열기.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주위 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답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장모 사건 또 처 사건도 있어요. 김건희 씨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해명하거나 결과가 나오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기자회견에서 또 하나의 명장면이었습니다. 네. 입장할 때 왼쪽에 정진석 의원 네. 함께 들어갔거든요. 오른쪽에 권성동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성동, 자진석 예, 이렇게 그렇게 계십니다. 들어갔는데 그분이 10원 한 장 발언하신 거 다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같이 입장을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10원 한 장을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사실 아니다. 자기가 들어온 사람이 한 얘기인데 예. 정진석 의원이 제 호의를 좀 지나치게 해석하셨나 보다. 이런 정도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완전히 부인하면서 수사에 대해서 막은 적이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고 날짜를 하필이면 6월 29일을 잡은 것도 마찬가지고 7월 2일에 장모의 선고가 유죄로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법률팀의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차피 유죄로 나오는 상황이 됐으면 10원 한 장은 없던 걸로 돌리고 자기는 그냥 강직한 검사 이미지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본인이 지금 같이 부인과 살던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 문제부터 하나씩 해명을 해야 되는데 10원 한 장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없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봐서요. 안 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좀 왜 자꾸 의심을 제기하세요. 여기가 신앙촌인가요, 믿게? 믿으세요, 좀. 정치인이 말하면 정치인이 말하는 걸 해석을 대선 해야죠. 후보 1등 지지율 나오지 않습니까? 좀 믿어주시죠. 자, 알겠습니다. 싸우시면 안 되고요. 네. 일단은 해명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지금 뭐 장모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 또 있지만 윤석열 총장 관련된 공수처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김민우 기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6월에 시작해서요. 뭐 7호, 8호 사건으로 지정해서 수사하고 있는 단계고 네. 직권남용 의혹인데 하나는 중앙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네. 의혹,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검찰총장 시절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 이걸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밖에 있을 때는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치하겠다고 하면 뭐 검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떳떳하다. 그걸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분명히 되게 많은 이해가 되지 않은 공격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게 다 올바른 건 아니지만서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사청문회 그때 보면 많이 하잖아요. 뭐 네. 별의별 제보 받아가지고 다 물어보잖아요.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당신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잘 넘겨야 한다. 그것 혼자 힘으로 못 넘기고요. 주위에 유능한 참모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거 보면 지금 있는 법조 변호사의 참모보다는 정치계에 오래 있었던 투트랙으로 해야 돼요. 그런 참모들. 그 장성철 장님이 혹시나 거기서 콜이 돌아오면 갈 생각은 있습니까? 아, 이제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머릿속에 그 엑스파일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저기 레드선 해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간다. 네. 사실 뭐 이제 경선 들어가면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혹독한 검증이 맞습니다. 시작이 될 겁니다. 특히나 이 국민의힘 내부 경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의혹들은 나중에 팩트로 밝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좀 신뢰도를 갖고 있어요. 실제 한나라당 진짜. 네, 네. 과거서부터 거기서 얘기 나오는 의혹들은 나중에 보면 다 진실이야. 자, 그래서 저는 좀 믿는데 검증들을 잘하세요, 그 안에서는. 네. 그런데 보니까 이 윤석열 전 총장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정치 참여 선언 현장에 20명이나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윤석열계가 뭐 생긴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엑스파일 의혹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대본에 안 읽으신 게 있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아무튼 홍준표 의원이 신상품도 흠집 있으면 반품 이런 말을 신상품도 흠집 있으면 했다는 반품을 거잖아요. 해주셔요.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할 때 신상품을 주로 찾죠. 집에서 배송이 돼가지고 직접 이래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흠이서 안 되겠다. 그럼 반품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겠습니다. 아시고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본인을 국민이 보고 쓰고 또 계속 구매하는 물건으로 비유를 했어요. 네. 어떤 물건을 써보고 그 물건이 좋으면 계속 구매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 몸으로 싸우는 거 봤으니 당신이 그동안 싸웠던 것처럼 정권 교체에 나서고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 국민의힘은 엑스파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더 보자 이런 입장인데 사실은 별거 없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아하.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여권에서 수사 지휘권이나 뭐 예산권의 징계까지 더해가지고 무력화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지 않냐. 그런 네. 파일이 있었으면 진짜 깠지 않겠냐 이런 거고 문제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잘 돌파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뭐 문제긴 하지만 제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입당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입당을 하지 않고 장외에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보호를 받아서 당내에서 보호받는 게 나은지 이게 판단이 좀 안 서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일까요? 이런 생각과 판단에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캠프가 문제라는 거예요. 입당하는 게 빨리 하는 게 당연하죠. 낫습니까? 그냥 입당하면 이미 끝나요. 이런 국민의힘 얘기? 대선 후보 경선도 윤석열 총장으로 쫙 몰릴 거예요. 네. 지금 어쨌든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네. 그 힘을 받아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해서 외연 확장해서 대선을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캠프의 생각은 이거예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40%는 내 편. 그래서 중도와 합리적인 진보를 표방하는 30% 정도의 네. 분들의 마음을 사서 대략 내가 대선에 나가면 70%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아하, 그분들이 생각이다.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이거는 착각이에요. 착각이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고 정책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또한 개인적인 의혹이 없으면 이러한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정치를 처음 해보잖아요. 외풍에 되게 허약하게 흔들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호막이 있어야 돼요. 국민의힘이라는 그러한 단련되고 숙련된 보호막을 걷어차버리고 있다?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보고 네. 안철수 후보가 올해 1월달, 2월달에 국민의힘 입당 안 해, 나는 외연 확장할 거야. 그러다가 저런 형태가 됐잖아요. 네. 그 전철을 밟아 나갈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그 혹자들은 그렇게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버스 아니면 택시 탈라 그랬는데
예, 장성철 소장이 타려던 택시에 펑크를 내버렸다. 그래서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이제는 상황을 버스밖에 없게 만들었다. 네. 장성철이 한 것이다라고 네. 평가를. 이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김성희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요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린 그냥 깔아만 드릴게요. 올라와서 마음대로 타세요. 하세요. 네. 예, 올라와서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아하. 하면서 버스는 버스인데 노선이 없는 버스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버스가 노선이 있어야죠. 우리는 못 먹어도 북쪽으로 간다. 남쪽으로 간다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버스는 지금 운전석을 비워놓고 타시기만 하면 가위바위보해서 운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윤석열 총장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맞추고 그 방향을 맞춰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집권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지. 문재인 짜증나니까 다 같이 모여서 버스를 몰아봅시다. 어디로 갈까요? 일단 나한테 핸들을 주세요.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좀 어제 덧붙이죠. 끝나고 네. 나가는데 캠프 총괄하시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홀로 이렇게 가시길래 쓱 여쭤봤어요. 입당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마음, 본인의 생각은 섰는데 여건이 아직 안 됐다. 이제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쓰는 11월쯤 입당하지 않겠냐 이런 추측도 그렇게 가능할 수 늦게 있어요. 입당하면 버스가 있나요? 저는 그때까지? 요거 유의있게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지율의 추이를 봤으면 좋겠어요. 지지율이 지금처럼 고공행진을 하면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나는 뭐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어.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내가 가져올 수 있어. 이런데 7월 2일 날 장모께서 유죄 판결을 받고 네. 여러 가지 의혹에 흔들흔들 거리고 본인의 비전을 얘기를 잘 못해서 지지율이 하락 추세로 가면요. 큰일 났다. 나 빨리 국민의힘 입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라고. 언제 말씀드려요. 입당할 것 같아요? 그럼 정확하게 또 날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번에 제가 맞지 않는 예측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예. 안 맞았잖아요. 그거 좀 뭐라고 하지 마시고. 뭘 안 합니다. 그냥 눈빛이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눈빛 상당히 전 좋은 눈빛이네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지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네. 9월 초에 입당할 것 같아요. 9월 초에. 그래서 대선 후보 경선 그 로드맵 따라서 같이 간다는 같이 거죠. 갈 것 같아요. 네, 같은. 근데 지지율 네. 높으면은 뽑힌 다음에 12월이나 1월 야 야권 단일 후보 통합 경선하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또 한 명이 거론이 되죠.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이제 그만뒀죠. 사표를 쓰고. 근데 정치 선언은 또 안 했어요. 좀 거리 두겠다, 차차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몸값을 싹 올린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입당은 하는 건지 또 선언은 또 윤봉길 뭐 기념관 이런 데서 하는 건지 대권 출마 선언할지 안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대권 출마 선언할 것 같아요. 본인은 결심이 굳혀진 것 같고 저는 관건은 두 개라고 봐요. 그러니까 텐텐. 텐텐? 네. 뭐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10명의 의원을 확보해야 돼요. 10명. 그래서 그 의원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 선언을 개별적으로 하든지 모여서 하든지 해서 어떤 국민의힘 안에서 세력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미는 그런 네. 형식이 돼야 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10%? 두 자리 숫자의 10%? 지지를 기록해야 돼요. 텐텐. 그래야 많은 분들이 야 윤석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럼 다음에 누가 있지? 그래 최재형 있구나. 그래 최재형도 경쟁력 있어. 이런 식의 판단을 옮겨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텐텐에 주목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윤석열 대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잘 봐줘도 제2추진 로켓이다. 이거 너무 좀 강하게 얘기하시네요. 아니 뭐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건 정치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제가 예. 하필이면 또 이분이랑 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거랑 뭔 상관이 있나요? 58년 개띠부터인가 이제 자율화가 돼서 소위 말하는 뺑뺑이 세대거든요. 경기고는 많지 않습니까? 많이. 예. 예, 이제 근데 그 윗세대의 경기고 나오신 분들이 이 자율화 시대에 뺑뺑이로 들어온 사람들 후배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인데 내가 대선을 노려볼 생각은 없었지만 뭐 조선일보 등에서 띄워서 이렇게 막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친히 한번 다스려 드릴 수는 있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런 출마하려고 마음. 하는 건데 예. 정치가 그렇게 쉬운 동네가 아닌데 본인이 지금 크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와서 출마하셔야 됩니다. 어르신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제2추진 로켓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격을 올리는 데 쓰고 떨어져 나갈 상대인데 본인만 이걸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최재형 감사원장님께 진짜 진심으로 충언을 드리는데 국가를 위한 길은 지금 은퇴하셔서 사모님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내시면서 지금까지 판사로서 이 감사원장으로서
했던 일을 뭐 회고록 정도 남기시는 것, 이것이 국가에게 훨씬 더 큰 이득이 되는 일이지 않겠나.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성애 대변인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무서워하는구나. 오히려 해볼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진심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네. 더 좋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 국민의힘에도 상당한 잠룡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무시를 못 하거든요. 뭐 예컨대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지금 또 유승민 의원도 전 의원도 좀 많이 뜨고 있는 상황이고 원희룡 후보도 뭐 괜찮고요. 그러니까 잠룡. 홍준표 의원이 가만 놔둘까요? 그러니까 잠룡이 너무 오랫동안 잠룡으로만 있어요. 계속 잠만 자고 계셔가지고 이분들이 뜨려면요 진작 떴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한번 꺾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안 뜨더라고요. 네. 이분들한테 옮겨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분들을 도구로 해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안 하시는 안 하고 것 같아요. 있다. 이미 평가가 끝난 것이 아니냐. 반전 없는 거예요, 이분들. 원희룡, 저는- 오세훈, 뭐 홍준표, 유승민. 저는 이런 그렇게 사람들. 봐요. 그러니까 어. 자꾸 그냥 오세훈이 어떨까, 최재형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지. 네. 그래 유승민이 어떨까, 윤석열 낙마하면 유승민, 와, 홍준표, 원희룡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자꾸 밖에서 찾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경쟁력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참 홍준표 의원 이걸 들으면 뭐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아, 네. 그 얘기해봤어요. 고등학교 선배 얘기를 하길래. 네. 그럼 뭐 저도 대학교 선배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 하세요. 네. 네. 그렇다고. 그런데 이제 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유승민 의원은 사실은 이제 컨텐츠는 있는데 이 대구의 배신자라는 낙인을 도저히 벗어버리지 대구 쉽지가 않아요. 못해서 대구의 상황에서. 이번 경선에서도 끝까지 사용되다가 버려질 처지로 갈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원희룡 후보는 본인은 되게 하고 싶지만 너무 예, 지지율 아무도 떨어졌어요. 몰라요. 네,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왜 모르냐면 원희룡 지사가 하고 싶은 정치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뭐죠?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본인이 알았으면 제가 알았겠죠. 아 본인이 모른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정치를 해도 내가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허. 원희룡 지사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모르면 아무도 모른다고 대화를 봐야 안 되는 나눠본 거거든요. 거 아닙니까 혹시? 저도 뭐 이제 기사를 통해서 하는 거지 뭐 다른 정치인들을 뭐 제가 꼭 들어야 알겠습니까? 네. 사석에서 저 이재명은 사이다가 있고 홍준표는 코카콜라가 코카콜라가 콜라가 있는데 그러면 뭐라고 딱 말씀하실 수 있겠냐 키워드를 네, 글쎄 뭘 할까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준비가 안 돼 뭐 한타라도 하나 있더라고요. 얘기하든지 그래서 저희가 했었어야 하나 되는데. 말씀드렸습니다. 환타라도. 제주 삼다수. 삼다수. 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나서 마포 네. 포럼 가셔서 삼다수 얘기를 바로 하셨어요. 오. 네. 그렇군요. 자, 야권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윤석열 전 총장 정치 참여 선언을 했고요. 또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했고요. 또 많은 잠룡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곧 야권에도 레이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국민들이 막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